요즘 한반도 정세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거듭 뿌리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기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 김형덕 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오세요. 예. 우리 김 소장님 고향이? 저는 자강도 희천입니다. 아, 거기가 어디 묘양산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양산 옆입니다. 아, 그렇죠. 자, 지금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요즘 북한이 어렵다 그랬는데 그 고향 분들 지금 사는 게 어떨까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어렵다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늘 어려워왔기 때문에. 늘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근데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도 예.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예. 96년도 2000년 그 수해 시기에 예. 버금갈 정도의 어려움이 시작됐다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여러 경로로 그렇게 들립니까? 네. 아, 오늘 비도 많이 오던데 자칫하면은 올 여름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북한은 보통 5월에서 예. 8월까지가 항상 고난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햇곡식이 나기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보릿고개. 늘 그랬습니다. 아, 참나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뭔가 좀 돌파구를 열어야 될 건데 북한과 미국이 먼저 움직여라 하면서 공을 자꾸 상대방한테 넘기는 분위기예요. 이런 기묘한 기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북한도 전향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긴 한데 네. 북한 또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얻을 것도 있지도 않고요. 뭐 확실한 전리품이 안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 자존감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공을 넘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 거죠. 당연히 대화에. 관심이 많죠.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6월 18일이에요.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뭔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관심은 있으면서 한쪽 문은 슬쩍 열어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북한은 그런데 그 화법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1970년대도 항상 대결과 대화에 동시에 준비되어 있다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미국이 그렇게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북한에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문은 열어놨지만 먼저 전향적으로 나설 만한 근거들이 없는 거죠. 예, 근거들이 없다. 그럼 명분을 좀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지난주에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 있었다고. 이 워킹 그룹이 일종의 어떤 시어머니 역할을 한 북미 관계를 가로막은 주범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워킹 그룹을 이제 해체하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워킹 그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 쪽에 이건 뭐 하나의 좀 신호 안 될까요? 해체뿐만 아니라 뭔가를 제안을 먼저 해야죠. 사실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하. 원래 워킹그룹은 뭐 별로 원래 없어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북한이 뭐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북 제재에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으니까. 수단이었으니까 약간은 뭐 반응은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그걸 통해서 전향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한 형식의 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이 형식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화로 가겠다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다는 얘기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일단은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아직은 통제 가능한 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향적인 어떤 뭔가를 줘야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정을 미국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왜냐하면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랫동안 일관되게 폐쇄로 봤기 때문에 예. 대외 교육이나 대외 협상을 통해서 이때까지 나라를 운영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밝거나 예.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어떤 그 당 대회라든가 또는 대표자 회의, 정치국 회의, 이 북한에서 굉장히 행사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은 아주 사상 교육 강화하고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 내부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지금 우리 강고하게 인민들이 연합을 해서 그들 말대로는 예. 정부의 의사를 따라와야지 음흠. 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데 예. 만약에 대량 탈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 94년, 5년 이때 같이.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 통제거든요. 예. 근데 내부 통제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게 됐고 북한의 그 협상력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내부 통제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실망스러운 게 남북 관계도 경직될 것이고 또 주민에 대한 통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개혁 개방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이런 점들을 참 실망스럽네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근데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가 우선입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네. 정권이 유지돼야지 뭐 다른 협상도 필요한 거죠. 정권이 유지 안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최근에 북한의 그 젊은 세대, 우리는 지금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북한도 신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물질적인 욕망, 어떤 외부에 대한 동경 이런 게 기존 세대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 북한에서도 좀 젊은 세대를 통제하겠다는 흐름이 좀 보입니까? 북한은 그 세대가 지금 벌써 3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예. 김정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대마다 다 성향이 달랐습니다. 근데 적절히 그걸 통제하고 조율해 왔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젊은 세대. 예전에는 내부도 이제 교양 자료들을 보면은 예. 이게 사상성이나 혁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서 아랫사람을 통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든 주는 방식으로 새 세대를 통제해 나가는 것 같고 예. 그것이 비단 뭐 남한과 같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예. 합리성이 있다면은 뭐 그 사회 나름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봅니다. 북한식 공정 담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도 지금 청년들 공정의 네네. 문제인데, 예, 김정은 총비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개조 사업을 적극 벌려야 된다. 20대 북한 국민들이 BTS 춤추다 끌려가기도 했다. 이러면서 어떤 그 사상 강국 뭐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내부의 그 정신이 와야 되면 체제 유지가 어려우니까 예. 일단 거기에 힘을 싣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향지향적이지 하향지향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문화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보다 그 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 고삐를 조이는 방법으로서 쓰는 거지. 예. 결국은 남한의 한류가 북한에 결국은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에 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조용필 뭐 또 뭐 신사동 그 사람 뭐 이런 노래가 아직까지 그 가장 탑이라는데. 그런데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50대, 그래요? 60대. 그리고 젊은 분들은 그래도 한 예. 최근에 안치환 정도까지 온 것 같고요. 안치환까지는 왔다. 예. 안치환까지 온 것 같아요.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온 것 같고요. 예. 아주 극상여층은 최근의 트렌드도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예. 우리 대북 방송할 때 아이들 노래를 굉장히 많이 틀어줬다던데 영향이 있다 그러던데. 사실은 남한의 이제 2021년도 그 트렌드가 북한에 타서 삽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인 시대차가 있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10년이나 한 20년 전에 거만 틀어줘도 상당히 그쪽에서는 앞선 거로 받아들이고 좀 벅차할 겁니다. 네. 근데 주로 어떻게 듣습니까? 통제될 텐데. 북한에도 라디오가 다 있습니다. 라디오가. 근데 이제 통제가 돼서 그 전파를 수신 못하게 하거나 방해를 하는데요. 예.
한 명이 한 명이 그 지키는 사람이 10명의 도둑을 못 잡듯이 예. 저기 한 명이 도둑 10명이 한 도둑 한 명을 못 잡듯이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20, 30대 그러니까 20대 10대에는 예.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틀어막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때도 예. 1990년대도 이미 그 1번째 내셔널 라디오가 이제 고정 그 채널이 다 고정시켜 놨었습니다. 예. 예. 그거 조용히 그 전자기기 실습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 납을 뜯어가지고 채널 돌려서 또 듣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김영덕 씨는 북한 인민군에 복무하셨었죠. 저는 속전대학교 군인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탈북하신 분입니다. 벌써 꽤 됐네요. 오신 지가.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수용성이 있다. 젊은 층들이. 그러면은 저기 대북 전단이라든가 왜 그 우리 시민단체가 북한에 풍선으로 날려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뭐 효과 있다 없다 떠나서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파 같은 거는 뭐 그쪽에서 이렇게 쉽게 청취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좋은 건데 B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예.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가 나쁘고 일본에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다 지금 독도 가서 삐랄 뿌리면은 그건 국제 분쟁의 소식 우리가 정당성이 잃는 거예요. 그 북한하고도 우리가 전쟁을 했으니까 안 좋은 사이죠. 예. 일본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식민지 한 것도 전쟁을 못지않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뭔가를 투사하는 거는 그건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분쟁 행위라고 보시는 분쟁 거예요? 행위죠. 분쟁을 예. 걸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당성에서 우리가 밀리죠. 예. 예. 해서는 안 된다. 심리전도 전쟁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쑥 빠졌어요. 사실 빠진 건지 정상화된 건지 예전에 너무 쪘었잖아요. 그 건강 또 이상설이 또 나오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체중이 빠진 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또 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안 좋게 느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상당히 비만한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살이 빠진 건 본인한테 건강이 좋은 신호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열심히 뺐느냐, 담배 너무 많이 펴가지고 빠졌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 뭐 빠진다고 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1m 70 정도 되는 키에 예. 100kg가 넘어가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빠지는 게 낫겠죠. 네. 아유, 저도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